로또 당첨금을 물려받았다는 자매를 만나러 향한 곳은 강원도의 한 빌라. 뜯었는데 아까 그래서 혹시나 계속 껐다 켰다 했는데 갑자기 불이 확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뜯어버렸어요. 물이 언제부터 샌 거예요, 이게? 오래됐어요. 그래도 이 집이라도 있으니까 얘를 내가 이렇게 피신시킬 수 있는 거지 뭐. 그 사람을 피해 도망쳐 올 수밖에 없었다는 자매. 갑자기 막 고소장이 막 날라오는 거예요. 막 언니랑 저한테 막 법원 고소랑 형사 고소까지. 한 명당 하나씩이야. 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언니 미연 씨와 동생 소연 씨에게 각각 소송을 걸었다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피해서 온 거죠. 하루 종일 괴롭혀요, 한종 씨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 재산이 다 자기 거다. 엄마 살아계실 때는 그런 말 한 푼 하나도 없다가 왜 엄마 돌아가시자마자 뭐라고 소문 퍼뜨리고 다니냐. 로또가 자기가 된 거라고 소문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사왔고 내 돈으로 사왔고 그거 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시드머니가 자기 거였으니까 지금 모든 재산이 다 자기 거다. 그러니까 다 내놔라. 자매의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한종호 씨. 그는 누구일까?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그 어머니가 속부집에서 일을 하셨는데 원래 속부집 같은 데서 밥을 잘 안 주잖아요. 근데 너무 안타까워 보였나 봐요. 그래서 밥 챙겨줬더니 반했다 그러더래요. 밥 한 끼로 시작된 어머니와 한종호 씨의 인연. 뭐 이렇게 엄마 부를 때 갔었는데 계속 계시는 거예요. 솔직히 조금만 그냥 떠보는 식으로 엄마 솔직히 이게 뭐야 둘이 뭐야 그랬더니 엄마 혼자 살기도 무섭고 그래서 그냥 만나고 살고 있다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살림을 합친 두 사람. 좀 엄마랑 같이 원룸에서 몇 달 살게 됐다. 몇 달 살게 되다가 이제 로또가 된 거죠. 이야. 어느 날 어머니는 평소에 잘 꾸지도 않던 꿈을 꿨다고 합니다. 꿈에. 엄마 꿈에. 아 맞아 그래. 엄마가 나왔다고 우리 엄마 나왔다고. 외할머니가 나오셔가지고 외할머니? 고생 많았다 라면서 해가지고 엄마가 심부름을 시켰대요. 사와라. 그래서 2장을 샀대요. 이렇게 뭐 가질래 하다가 나 이거 가질래 해가지고 엄마가 추첨을 시작합니다. 기대 반 의심 반으로 구매한 로또. 제 1071회 로또 추첨 첫 그 번째 결과는 1번입니다. 1등 당첨이었습니다. 해당 회차의 1등 당첨 금액은 무려 13억 원. 당첨금을 들고 두 사람이 향한 곳은 부동산이었습니다. 혹시 일본 기억나세요? 한 10년 전쯤에 알아. 기억으로 해도 일반 전월세 국민이 아니잖아. 뭐 10억 되면 그 비례 하나 구하러 왔어요. 그럼 내가 말해서 한번 계약해보면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만하고 여기 명의 설국심이 샀잖아 이 집은. 요즘 누가 가면 공동으로 가는 게 있는데 또 그만큼 우리 뭐 사이가 보다 했지. 당시에 어머니께서 단독 명의로 계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월세 세입자에서 15가구 빌라 건물주가 된 어머니. 우와. 8억 5천만 원에 매입한 빌라를 16억 9천만 원에 파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거라 믿은 자매. 그런데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와달라고. 이게 또 시작이다. 야, 이게 또 시작이다. 이러면서 또 술 먹었어. 그래서 바로 저도 일하다가 택시 타고 바로 간 거죠. 항상 다 뒤집어져 있고 막 얼굴에 다 몸이고 다 다쳐 있고 그냥 제 앞에서도 기본으로 그냥 이래요. 부르시는 게. 네, 엄마한테 부르실 때 야이 막 이러면서 한종호 씨의 폭력은 결국 사고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엄마께서 저기 화장실 슬리퍼를 신고 도망가시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지셔가지고 발에 철심을 2번을 맞았어요. 아이고. 그의 폭행을 피하려다 철심을 박는 수술까지 해야 했습니다. 술병 깨가지고 저한테 찍은 적도 있고 찍혀서 긁히고 여기
한 씨의 폭력성은 주민들이 알 정도였다는데요. 다른 사람 여기서 이제 군대부터 살았지. 여자가 돈이 있으니까. 또 맨날 때리고 딱지질만 다니고 여자 두드려 패고 돈 달라고 했나. 판출소 여자가 주동근까지 했다고 언니한테 들었거든요. 시스템이 나처럼. 그럼 내 심파에도 채도 있어야 주더라고. 왜? 이게 다 죽인다고. 그날의 전화 역시 얼른 와달라는 어머니의 연락인 줄 알았습니다. 사촌 언니가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한테 뭐 정신 차리고 응? 조금 내 말 잘 들어.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인은 만성 신부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져 돌아가신 어머니. 아이고. 일어나가 무슨 8시 오니까는 엘리베이터 타는데 죽어서 엘리베이터 사칭 아줌마가 간호사였어서 간호사 그 아줌마가 뭐 허겁지 해봐서 안 된다더라. 그런데 장례식장에 나타난 한종호 씨는 이상한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저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우리의 인연은 엄마랑 너의 인연은 여기까지야 그런 줄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래가지고 깍 진짜 손가락 분질러 버리려고 그랬어요. 지금 딸한테 저런 말을 했다고요? 화장하는데 화장터에다 계속 기다리는데 시체 녹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럼 뭐 들어. 몇 도예요? 뭐 이러면서. 다른 데는 뭐 세던데 뭐 이러면서 막 찜질방도 아니고 나 진짜 사이코패스인 줄 알았어. 상을 치르고 온 어머니의 집. 자매는 더욱 충격적인 상황을 마주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집문서랑 엄마 금들이 없어졌어요. 아하. 보험증서 몇 개랑 뭐 통장 이런 것도 없다. 민증도 없어가지고 엄마 민증도 없다. 그리고 엄마 도장도 급했는지 뚜껑만 없어지고 엄마 도장만 그대로 있더라고요. 도장만. 며칠 뒤 누군가와 자매를 찾아왔다는 한종호 씨.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오시게 됐냐 했더니 이제부터 그러면 여기 재산에 얼마 있는지 지금 현재 얼마 있고 뭐가 얼마 있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그와 함께 온 남자는 상속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 어리둥절하다. 사망 당시 4억 원 상당의 빌라 한 채와 예금 8억 5천만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어머니. 한종호 씨 측이 건넨 소장. 그는 로또 당첨자가 본인이며 그러므로 어머니의 재산은 전부 본인의 것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당첨된 것도 내 거고 그러니까 이 집이고 뭐고 예금이고 다 내놔라. 다 내 거다. 내 재산이다. 가압류를 걸어놨어. 가처분. 해놔서 아예 매매도 못하게 전세 월세를 아무것도 못하게 못 움직이게. 어머니의 빌라와 예금 모두 자신의 소유라는 한 씨 주장의 핵심적인 근거. 실제로 한종호 씨의 계좌로 당첨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받기로는 누구 이름으로 받으셨어요? 그분 이름으로 받았어요. 그건 왜? 그때 엄마가 아마 그 통장이 없으셨을 거예요. 통장이 그래가지고 없으셨다고요? 그래서 그분 이름으로 받아서 근데 일주일 사이에 싹 다 엄마한테로 다 옮겨줬거든요. 옮겨놨거든요. 그거 가지고 지금 우기는 거예요. 자매의 말대로 어머니에게 당첨금을 전부 넘겨줬던 한종호 씨. 그가 당첨금을 보유했던 기간은 약 한 달에 그쳤습니다. 한종호 씨의 주장은 온 동네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가 된 거라고 하시는 거는 이거 앞뒤가 안 맞다. 저희가 몇 년 동안 엄마 10년 넘게 아셨는데 10몇 년 동안 뭐 되는 적이 없는 이제 와서 알았네. 인간 저질이 하는 짓이지 그게 사람으로 할 짓이 아닌 것 같아. 듣고 쓰고는 그 돈이 진짜 그 남자 돈이었다면 지 명예로 지 집을 샀지 왜 술붓기 명예로 집을 사느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단지 지 통장으로 받았다는 조건만으로 지 돈이라고 우기는 거는 이거는 길 가는 사람 보고 물어봐도 이치 안 맞는 말이에요. 과연 한종호 씨의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 당시에는 한종호 씨가 그 당첨금을 수령했으니까 그건 한종호 씨 거죠. 근데 문제는 한종호 씨가 이체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원칙적으로 증여죠. 그냥 준 겁니다. 증여는 못 받아요. 내가 그냥 자발적으로 준 건데요.
보관만 했을 뿐이다라는 걸 밝히지 않는 이상은 이 소송에서 소유권 이전 받기는 어려워 보여요. 취재 중 그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불쌍하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소문에 의하면 이 집에 살지도 못하고 몸만 나왔다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엄마랑 그 아저씨랑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그 아저씨가 그렇게 나몰라라 해버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 오빠이 들어오는 딸들이 좀 못됐더라고. 하여간 옷도 못 갖고 나오게 해갖고 나중에 이제 쫓겨나다 싶어서 옷이라도 이제 뭐 챙겨가려고 했는데 경찰 불러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돈도 없으신 분이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나 술 먹고 난리를 쳐가지고 나한테 있으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뭐 난리를 쳤다는 거. 술 먹고 문을 발로 차고 아버지 방 빨리 해서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의 입장은 무엇일까? 한종호 선생님이세요? 한종호 씨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애들한테 변신도 아니고 그냥 한때는 아버지하고 이렇게 교육되고 용돈 받아가지고 이 엄마가 죽고 나니까 바로 이게 돌변하는데 그게 뭐 때문에 내 자식이 아니니까 다행이었지. 내 자식 때문에 좁혔어요 진짜로. 에? 답답하다며 로또를 산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한종호 씨. 이 돈이 금액이 그게 내 돈이었다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하나는 수동 요거요? 네. 수동하고 자동연계 2장이야. 임에. 2장? 그죠. 하나는 수동 있으니까 이거는 깡 돼버렸고. 네. 이 2장 중에서 사본돼서 보니까 1등이 됐어. 당첨된 거는 이제 설복희 씨 거예요? 아니지. 내가 사왔다니까. 아, 집 명의는 왜 복희 씨 거로 하셨어요? 최대 명의? 네네. 그러니까 모든 거 복귀한테 다 해. 이제 했다니까, 이양했다니까. 내가 이제 준 게 아니고, 그냥 너 앞으로 해놔라. 어차피 나랑, 오늘 그 10년 살았는데 뭐, 그거, 집권에 그거 따지겠어? 그래서 난 그거 전혀 신경 안 썼어. 오늘 이게 죽으니까 이렇게 됐지만, 그때는 난 전혀 나랑 100년 살 것처럼 생활했는데. 하고 있어, 지금. 뭐 갖고 나오신 건 없어요? 뭘 갖고 오다고. 입으면 오다고, 이거만 가졌다. 핸드폰하고. 목걸이 없어졌다고. 아이고, 말도 안 돼. 하지 말라니까. 내가 가져와서 모르겠어. 그거 가져와서 지금 어디 가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약간 약주 하시면은 때리기도 하고. 내가 왜 때리냐고. 말로 이거 하지 말라고 화나면 그냥 이래, 나도. 행패 부리지는 안 해. 그는 오히려 어머니 사망 후의 자매의 행적이 괘씸하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죽어버리니까 돈이 자녀한테 간다는 게 너무 억울하지 않냐 이거지. 그 내용을 알아본 게 이미 늦었어. 왜냐면 장례 치르고 와서 3일이 있다 다 찾아버린가. 다 찾아갔다고요? 응. 얼마? 13억. 13억. 응. 변호사님이 얘기하더라고. 저기 병원에서 다 찾아버렸던 거야.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자매가 어머니의 예금을 전부 빼갔다는 주장. 이게 무슨 말이죠? 그의 말이 사실인지 제작진이 직접 확인한 결과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 날인 1월 4일 400만 원 출금을 시작으로 계속된 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연 씨 이름으로 어머니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은 약 8억 5천만 원. 어머니 사망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모든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예금돼 있던 8억 정도는 그때 가져오셨던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지금 어떻게 보관을 하고 계세요? 주관을 제가 다른 데다가 써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어디에 쓰셨는지? 그러면 제가 좀 술을 조금 많이 마시고 8억씩 마셨다고요? 거의 근데 다음 날인가 이렇게 봤는데 잘 기억이 어떻게 됐는지 잘은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저도 놀래가지고 언니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언니 돈이 다 없어졌다. 혹시 뭐 어떤 쪽인지 추측은 되세요?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뭐
라든지 라든지 뭐 이런 그런 방송 같아. 인터넷 방송. 그거 결제해가지고 그게 수수료가 또 엄청 붙는 거 보니까. 조금 제가 봐도 좀 제정신이 아니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야, 이게 도대체 인터넷 방송 스트리머 후원에 8억 5천 전부를 사용했다는 소연 씨. 그 거액인데. 그녀의 말에 따르면 8억 5천만 원을 쓰는데 걸린 기간은 단 한 달 반. 현재 남은 돈은 없다고 합니다. 이야, 이게 참. 어머니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한 행위가 문제되는 건 아닐까. 우선 세법으로는 사실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날 이후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배 문제일 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슈는 뭐냐면 이분들이 상속세 지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이에요. 이제 세금의 무서운 것 중에 하나죠. 가산세가 무서운데 우선 무신고를 했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가 한 20%가 바로 붙습니다. 그래서 1억 6,300만 원에 대한 가산세 20%, 한 3,200만 원이 나오고, 근데 이게 인별로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합쳐지면 제가 봤을 때는 뭐 3억, 4억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와. 이미 뭐 현금을 다 써버렸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 상속세 내야 되는 거고, 그럼 지금 걸려 있는 게 뭐다? 빌라가 있잖아요. 빌라를 이제 압류를 걸고 공매로 넘겨버릴 수도 있죠. 어렵게 만남의 자리를 가진 그들. 과연 대화로 풀어볼 수 있을까? 여기 오네. 애들 여기 와. 10개월 만에 마주하는 세 사람. 뭐야 오랜만이야. 어때 잘 지냈지? 잘 못 지냈어? 잘 지냈어? 아니 집안에 그렇게 해놓고 나가시고 뭐 잘 지냈냐 안 지냈냐 뭐 손장까지 보내시고 어? 그래서 지금 감정 싸움을 하고 지금? 감정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 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있잖아 로또 증거 대보라고. 이게 증거가 없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얘기한 대로 먼저 들어봐. 막 아니 그러지 말고 지르지 말라고. 그러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마시라고요. 무슨 거짓말하고 아니야. 아니 그리고 그것도 그래요. 저희가 언제 쫓아냈어요? 내가 쫓아냈댔어? 네. 너 왜 그러니? 내가 언제 누구한테 쫓아냈다? 경찰서 가실래요 지금? 응? 경찰서 있으면 경찰서에서 그러는데요? 말이 안 돼. 좀 천천히 좀 해봐. 내 입 그거 듣고 해봐. 아니 그럼 여기 왜 얘기하다 나오자고 아, 그럼 빨리. 그러면 대화가 안 되겠어. 우리 저기 기사님. 이거 대화가 안 돼. 이거 뭐. 이게 봐요 봐. 됐어. 그러면은 나 그럴 줄 알고 내가 안 만나려고 그랬는데. 끝까지 사람을 너희들 난 참. 내가 친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딸처럼 한때는 했는데 딸처럼 내가 생각했는데 그래서 엄마도 그렇게 때리고 내 동생도 이렇게 만들고 예? 누굴 때려? 엄마도 때리고 또 너희도 때렸어 내가? 얘 왜 때려요? 얘도 때렸어? 예. 오줌 쌌어요 안 쌌어요? 뭐 누구를 어떻게 때렸는데 그것도 얘기해봐. 나 너희들 마음 누구를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어요. 왜 거짓말하고 다니는지. 나 거짓말 안 해. 나 너희들한테 내가 뭘 이익이 있어서 거짓말해. 거짓말 왜 안 해요?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랬어요?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랬어? 내 동생 왜 그랬어? 내 동생한테 손 대지 마. 내 동생한테 왜 그랬냐고? 말로 해. 내 동생한테 왜 그랬냐고? 내 동생 지금 정신병원 다니는데. 말로 해. 피디님. 왜 그랬냐고? 우리 엄마 왜 죽였어? 병원도 못 가게 하고 왜 그랬어? 왜 그랬냐고? 주장이 서로 다른데 진실이 과연 뭘까요? 그러니까요. 내 말을 하면은 막 토를 달아갖고 얘기하니까 뭐 대가 돼야지. 지 엄마를 내가 두드려 패서 주겠다고 지금 그러잖아. 참나. 나는 마음이 달라진 줄 알았어. 아니 정말. 근데 어떻게 그냥 미안하단 말 한마디만 했어도 그냥 끝날 일인데 아버님도 참 너무하시네요. 이게 10개월 동안 이게 뭡니까?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람이 사는 겁니까? 서로가 결국 이번에도 마음의 응어리를 풀지 못했습니다.
로또 1등 당첨금 싸움. 이 싸움에 승자가 있을까요?